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아주 신경질적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경질이야? 살다 보면 많은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사실 프랑스 유학을 오기 전부터 정말 품위 있는 여자로 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품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나도 이런 여자들처럼 멋지게 살 거야 라고 꿈꾸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직접 프랑스에 발을 내딛어 보니 현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정말 좋을 때는 자유와 낭만 모든 게 좋았는데 자존감이 제로가 되니까 오히려 더 주눅이 드는 거 있죠. 주변은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는데 나만 초라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존감이 바닥 모르고 추락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저 자신이 너무 가치 없고 찌질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던 깨달음이에요.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먹으면 품위는 있을 수 없다. 바닥을 보고서 푹 고개를 숙이고 주눅이 들어있는데 그런 여러분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품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선천적으로 품위를 타고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품위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앉는 것, 걷는 것까지 유심히 지켜보고 그분의 SNS를 모두 팔로우해서 그 사람들의 삶 자체를 배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진짜 하나라도 본받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미국 44대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입니다. 저는 미셸 오바마 연설을 떠올리고 있으면 강하지만 진정성 있게 우아하게 말하던 장면이 떠올라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 짧지만 그녀의 품위가 담긴 이 말은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셸 오바마를 보고 있으면 정말 우아하지 않나요? 저 사람은 참 밝고 품위 있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시죠? 이제부터 가진 것도 없어도 품위가 넘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품위 있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여러분은 무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불같이 화를 내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까봐 걱정하셨던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무례한 상대 앞에서 평정심이 흔들리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평정심을 잃으면 무례한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좋아할 테니까요. 우리가 아는 품위 있는 인물의 대명사 미셸 오바마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어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언론에서 집요하게 물고 뜯어보겠다고 덤벼들었고 사람들도 편견 어린 시선을 가졌다고 해요. 미간을 잔뜩 찌푸린 항상 분노가 끌어넘치는 성난 흑인 여자라고 깎아내려졌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어디를 가나 이런 꼬리표가 쫓아다녔어요. 성난 흑인 여자, 넌 그냥 그런 사람이야. 미셸 오바마는 개토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해요. 개토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미국에서 빈민 거주 지역을 의미하는 속어입니다. 일상에서는 하나의 수식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수식어를 붙이면 교양이 없는, 격식 떨어지는, 품위 없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훅수저, 루저, 거지 이런 느낌이겠네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쇠뇌되어서 잠재력을 관과하도록 만드니까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지도 못하고 평생 가장자리로 쫓겨나서 자기 인생을 반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남이 규정해 놓은 패배자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셸 오바마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낮에는 여공으로 일하면서 밤에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었잖아요. 미셸 오바마가 개토로 놀림을 받은 것처럼 저 역시 공순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공순이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공순이는요,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 별명이 정말 싫었어요. 한번 공순이라는 별명이 붙어버리면 꿈도 꾸면 안 될 것 같고 평범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품위 있게 대응하기는커녕 길을 지나가다가요, 누군가 공순이라고 놀리면 당황해서 얼음처럼 얼어붙었었어요. 대놓고 무시당하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화내서 그래서 누구 좋으라고? 화를 낸다고 해도 제가 어떤 힘이 생길 것 같진 않았습니다. 대신 저 역시도 품위 있게 가기로 했었어요. 유머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화내지 않고 우아하게 상대에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분위기도 싸해지지도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웃으면서 넘기고요. 물론 상대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기분이
기분이 조금 상했을지도 모르지만요. 여러분도 무례한 상대에게 화를 내느라 애쓰지 마시고 그런 순간도 웃어넘길 수 있는 유머 감각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사람들의 말을 선한 의도로 받아들여 보세요. 제가 꼭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은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선한 의도를 가정하라. 인드라누이.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적인 의도로 가정하면 화가 정말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화를 걷어내고 긍정적인 의도로 가정해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욱해서 흥분하지 않고 유머로 웃어넘길 수 있을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품위 있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필요시에는 품위 있게 화를 낼 줄 알자. 그래도 지나치게 선을 넘는 사람이 있으면 화를 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신념에 위반하는 시비를 건다든지 아니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을 들먹이는 경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자식 또는 배우자를 함께 욕하는 거죠. 이럴 때 소리를 버럭 지르고 진흙탕 싸움으로 화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품위는 지키면서 품위 있게 화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품위 있게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성난 흑인 여자 조롱을 당하던 미셸 오바마에게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 미셸 오바마가 화를 내는 대신 품위 있게 가기로 하였을 때 울림이셨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미셸 오바마에게 품위 있게 간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 뜻에 대해 잘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품위 있게 간다는 언제나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우리의 선택을 의미하는 다른 말이다. 우리의 이상을 간소화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온갖 재료가 들어간 스프 냄비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자라면서 얻은 모든 교훈이 뭉근하게 끓고 있는 냄비였다. 진실만을 말하자. 타인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자. 꿋꿋하게 살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새기는 기본적인 요리법이었다. 품위 있게 간다는 것은 모래 위에 선을 긋는 일과 비슷하다. 눈에 보이는 경계를 만들고 잠시 고민해보는 것이다. 나는 이 선을 어느 쪽에 서고 싶은가?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마음뿐 아니라 머리로 반응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내가 볼 때 품위 있게 가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다. 품위 있게 간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행동이다. 현실에 안주하고 가만히 변화를 기다리는 요청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인지, 어떻게 지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싸움을 지속할 수 있을지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저는 살아오면서 신념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우리 남편을 만나고 나서 말이죠. 지금 저의 신념은 정직하고 투명성 있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항상 진솔하고 솔직하려고 하고요. 사람을 상대할 때의 신념 중 하나가 정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덕분에 지금까지도 정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사업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하루에 매장을 한 개씩 오픈하고 있을 때였어요. 새로운 대기업하고 새로운 매장을 계속 하루에 한 개씩 오픈하는데 지금 오픈해 있던 매장들도 위생이 저와 제 남편이 보기에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한테 제가 미팅을 하자고 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더 이상 새로운 매장을 오픈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대기업에서 난리가 났죠. 켈리야 너는 건방져졌다. 무조건 오픈해라. 막 이렇게 막 저희를 협박하고 난리가 난 거죠. 아 이제 건방지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때문에 컸는데 소실적을 네가 잃어버렸냐. 그러면서 막 그 대기업 슈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한 군데서 문제가 생겨서 잘못되면 우린 다 같이 쌍그리 우리뿐만 아니라 고객까지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오픈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3개월 정도를 위생에 완전히 집중했었어요. 그때 제가 정직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 때문에 저희는 진짜 회사 초기였기 때문에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그런 대기업에서 쫓겨날 뻔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 대기업이요. 그때 그런 저희를 보고 아 켈리네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말할 것이다. 저렇게 큰 쫓겨날 뻔한 위생 문제까지도 바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문제들은 속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희가 말을 하지 않는 한 믿어줍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고 기다려줍니다. 가진 게 없어도 품위 있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먼저 나를 만족시켜라. 여러분은 신념을 잃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 나가실 때 여러분은 대중 속에 있지만 대중에게서 벗어난 기분이 들었던 적 있나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지만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말이죠. 미셸 오바마는 시카고에서 프린스턴으로 넘어와 대학교를 다닐 때는 피부색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게 무슨 기분인지 느꼈다고 해요. 흑인이자 젊은 여성이라는 두 가지는 캠퍼스에서 흔하지 않았다고 하죠. 나는 눈에 띄는 사람이다. 나는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남들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경멸과 연민을 즐기는 세상에 잣대로 자신의 영혼을 측정하는 것이었죠. 이런 미셸 오바마를 일깨워준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였어요. 미셸 오바마의 아버지는요,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고요, 블루칼라 흑인 남성이셨어요. 하지만 언제나 스스로를 무능력한 존재, 투명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착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현재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가진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셨다고 해요.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미셸 오바마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를 보는 시선이 나의 전부가 된다. 나의 발판이 되고 내 주변의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된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 갑니다. 나는 키가 크고 그건 좋은 일이다. 나는 여성이고 그건 좋은 일이다. 나는 흑인이고 그건 좋은 일이다. 나는 나 자신이고 그건 정말 좋은 일이다. 미셸 오바마가 자기 암시를 하는 구절에서 예전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진짜 유서를 남기고 파리까지 건너와서 동양인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힘들고 외로운 타지 생활하면서 진짜 자존감이 떨어졌던 경험도 많이 했거든요. 가스라이팅도 많이 당하고 그럼에도 저는 나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겠다라고 계속 자기 암시를 했었어요. 나는 꿈을 이루기에 충분히 똑똑하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히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만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고 나는 오늘도 해내고 결국에도 해내는 사람이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따라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 땡땡땡은 꿈을 이루기 위해 충분히 똑똑하다. 나 땡땡땡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히 자질 있는 사람이다. 나 켈리는 충만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고 나 켈리는 오늘도 해내고 결국에도 해내는 사람이다. 여러분께서 아침 학원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침 학원들은 힘든 타지생활 경험에서 탄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한 줄 한 줄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장에는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품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자신부터 만족시켜 보세요. 자존감을 챙기세요. 미셸 오바마가 그랬던 것처럼 내 트라우마를 좋은 것이라고 선언해 보세요. 그리고 잠재의식에 새겨질 때까지 그 긍정적인 학원 문장을 자주 반복해 보세요. 자존감을 키우는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느낀 점 중에서 한 가지는 말이죠. 품위 있는 좋은 인생을 꾸리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겠지만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품위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품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켈리의 의견을 묻는다면 이렇게 말을 건네고 싶어요. 첫 번째, 내가 앞으로 먼저 품위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두 번째, 품위 있는 사람을 롤모델로 한 명을 찾아서 정한다. 세 번째, 품위 있는 롤모델이 하는 겉모습을 우선 먼저 따라한다. 네 번째, 롤모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공부를 하는지 하나씩 실천한다. 여러분이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을 떠올리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오바마, 미셸 오바마, 세리 샌드베그, 오프라 윈프리 등 품위 있는 분들이 떠오르네요. 참 우리 스시데일리 고객이신 독일 저온 수상 앙겔라 메르클도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품위 있는 롤모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닮고 싶은 품위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질문에 답해 주시는 분 중에서 50분에게 미셸 오바마 자기만의 빛 책과 켈리가 주는 응원 엽서도 함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품격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이 영상 전달해 주세요.